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 개념인 변수, 함수,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소득, 성별, 학점, 국적의 네 가지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성별, 학점은 국적과 달리 다양한 값을 지니고 있고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고정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과 같이 하나의 값으로만 되어 있는 속성을 상수라 하고 소득, 성별, 학점과 같이 다양한 값을 지니고 있는 속성을 변수라 합니다. 여러 변수가 모여 데이터가 되고 변수는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성별에 따라 소득이 다른지, 성별과 그리고 학점이 차이가 있는지, 또 학점과 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분석은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수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di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지금 창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창이 이렇게 세 개가 뜨면 빗자루 위에 이렇게 네모칸이 겹친 것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를 입력할 수 있는 소스 창이 하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창이 네 개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소문자 A 입력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소문자 A 입력하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입력을 하시고 1을 한번 넣어보시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A라는 변수명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는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라는 빈 그릇에 1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들어갔는지 한번 A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A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입력하시면은 1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환경창에 보시면은 네, 여기 A 변수명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B하고 C하고 D라는 변수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소수창으로 가셔서요. B에는 이렇게 화살표 입력하시고 2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보고요. C에는 네, 3 그리고 D에는 3.5라는 숫자를 각각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A, B, C, D에 지금 오른쪽 환경창 보시면은 각각의 값이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B를 입력을 해보시고 C를 입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 D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D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B를 입력했을 때 2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C를 입력했을 때 3, 그리고 D를 입력했을 때 3.5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변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 들어간 값들을 할당해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등호를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s에다가 5라는 값을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요 S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등호로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하는데 물론 R도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 값을 할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처럼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R에서는 등호가 변수 외에도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호 대신에 화살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셔도 좋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생성하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몇 가지 규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변수명은 문자, 숫자, 대시, 언더바로 조합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다 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네, 변수명은 문자, 숫자, 대시, 언더바를 조합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문자명 이렇게 적은 것처럼 문자나 숫자 뭐 B2, 뭐 C3, D4 이런 식으로 네, 숫자를 넣어갖고 변수명을 정할 수가 있고 대시나 언더바도 역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은 한글로 정해도 되지만 간혹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문으로 하길 권장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글을 썼을 때 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처럼 이제 한글로 하면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변수명을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 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대소문자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변수명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변수명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구분하시길 구분한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변수를 소문자로 만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영문을 사용하되 소문자로 만드는 것이 네, 조금 추천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생성했을 때 네, 한글로 정해도 되지만 영어로 하시길 권장드리고 영어로 하시되 대소문자 구분해서 변수명을 만드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할 때 앞에 샵을 좀 붙여줬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변수 만들 때는 샵을 붙이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글로 변수의 규칙을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샵을 붙였는데 요거는 주석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할 때는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 앞에 샵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붙여주면요. 요거는 이렇게 주석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석으로 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코드가 쓰였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쓸 때 주로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A, B, C, D 위에서 A는 1, B는 2, C는 3, D는 3.5라는 각각의 변수의 값을 좀 입력을 했는데요. 요 값을 입력한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A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 잘 들어간지? A 1 들어갔고 B 2 들어갔고 C는 3 그리고 D는 3.5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요 값들을 가지고 한번 4층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를 하면요. A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B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더해주면은 3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눗셈과 곱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B로 한번 출력을 나눠볼게요. 4를 B로 한번 나눠보면은 B가 숫자 2이기 때문에 4에서 B를 나누면 2라는 숫자가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 곱하기 D를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가 3.5기 때문에 3.5 곱하기 5를 했더니 17.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하나의 값을 넣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값만 변수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올리기 위해서 전 좀 엔터를 쳐서 네, 좀 올릴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컴바인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도 주석 표시를 하고 여기 소문자 C 네, 하고 가로를 입력하고 요거를 컴바인 함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컴바인이란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이제 합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값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값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를 보통 영어로 variance라고 하는데 변수명을 바1, variance 1으로 한번 네,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입력을 하고 컴바인 함수 소문자 C로 쓰셔야만 해요. 대문자 C가 아닌 소문자 C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5, 7, 8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베리언스 원 값을 아래에다가 넣어보고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1이라고 변수명을 입력을 했더니 아래 1, 2, 5, 7, 8 내가 입력한 값들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에서는 변수에다가 하나의 숫자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규칙을 만들 때 변수에다가 문자도 가능하고 숫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문자하고 숫자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변수명을 한번 만들었고요. variance 1, 그래서 줄여서 바1이라는 변수에다가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갖고 소문자 C를 넣고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컴마로 연결해서 1, 2, 5, 7, 8이라는 숫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variance 1, 바1이라는 변수명에는 1, 2, 5, 7, 8이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좀 헷갈리죠. 제가 variance 1, 바1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바1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 바1에는 1, 2, 5, 7, 8이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2에는요. 이렇게 바2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화살표 표시 써주신 다음에 컴바인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연속된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 찍어주시고 5를 한번 넣어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연속된 숫자를 바2라는 변수에다 넣겠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실 거고요. 바2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연속된 값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속된 값을 넣으실 때는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넣고 싶은 숫자부터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를 넣어주시고 가운데 콜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연속된 숫자가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시퀀스 함수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3라는 변수명에다가는 시퀀스 함수, 이것도 역시 연속된 숫자를 넣는 건데요. 요거는 1 써주시고 처음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연속된 숫자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는 컴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퀀스 함수에 1부터 5까지의 연속된 숫자를 나열을 이렇게 하면요. 요 값을 바3라는 값에다 넣고 싶다 해서 바3를 넣으면 바3 역시 1, 2, 3, 4, 5라는 연속된 숫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1 같은 경우는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갖고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다양하게 넣어봤고요. 바2 같은 경우는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1부터 5까지 연속된 숫자를 넣어봤고 바3는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5까지 연속된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4라고 변수명을 적어주시고요. 화살표 눌러주시고 시퀀스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연속된 숫자가 바4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라는 바이라는 파라미터를 쓰고 여기다 2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보고 이게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치시고 바4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봅시다. 보면은 1, 3, 5, 7, 9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1부터 10까지 연속된 숫자가 들어가는데 by 2면은 2씩
띄어서 값을 넣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들어가고 1 다음에 2가 띄어진 3, 3 다음에 2가 더해진 5, 5 다음에 2가 더해진 7, 7 다음에 2가 더해진 9. 근데 1부터 10까지의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바4라는 변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이 by2는요, 몇 칸씩 띄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된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번 3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수명은 바5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요. 화살표 입력해 주시고 시퀀스 넣어주시고 1부터 역시 10까지 넣을 건데 이번에는 바이하고 3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지 바5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연속된 숫자가 들어가는데 3씩 띄어진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1에서 3 더해진 4, 4에서 3 더해진 7, 7에서 3 더해진 10의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이 값은 파라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어, 역할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띄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변수와 숫자를 조합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바1부터 바5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 이 변수에다가 연산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1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바1에다가 2라는 숫자를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1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바1이 뭔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바1은 1, 2, 5, 7, 8이라는 값으로 구성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1에다가 플러스 2를 한번 더한 네,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바1에다가 더하기 2를 했더니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4, 5에다 2를 더하니까 7, 7에다 2를 더하니까 9, 그리고 8에다 2를 더하니까 10. 각각의 네, 값에 더하기 2가 된 숫자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가 변수에다가 숫자를 더하면은 이거는 같은 이 자리, 각각의 자리에 더하기 2가 이렇게 돼가지고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그러면은 바2하고 바1하고 한번 작업을 하면 어떻게 값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1, 바2 이렇게 이제 한번 더해 볼 건데요. 바1은 우리가 위에서 값이 1, 2, 5, 7, 8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바2는 값이 뭔지 확인 먼저 하고선 그 다음에 아래 계산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2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겠어요? 그럼 바2는 네, 1, 2, 3, 4, 5로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1과 바2를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1과 바2를 더하면 각각의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끼리 더해주고 두 번째 자리는 두 번째 자리끼리 더해주고 세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끼리 더해지고 이렇게 값이 각각의 자리가 같은 것끼리 더해져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1하고 바2하고 계산한 것을 봤더니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봤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리가 다르면은 그 바1은 예를 들어서 5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변수는 10가지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더했을 때 어떤 값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어떻게 변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6라고 한번 변수명을 정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퀀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값을 넣고
바6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6는 1부터 10까지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1은 위에서 확인했죠. 바1의 값은 네, 제가 발이랑 쓰네요. 바1 입력을 하면은 바1은 1, 2, 5, 7, 8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1과 바6를 한번 같이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바6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바1과 바6를 더해 봤는데요. 이걸 지워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 더하기 1 같은 자리에 있어서 지금 2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5는 8, 그리고 4 더하기 7은 11, 그리고 5 더하기 8은 13.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는 같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 7, 8, 9, 10이 있는데요. 요 뒤에 거 역시 다시 요 바1하고 더해져서 1 더하기 6은 7, 그리고 7 더하기 2는 9, 8 더하기 5는 13, 9 더하기 7은 16, 8 더하기 10은 18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다시 처음에 있는 바1 값과 더해져 가지고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가 다를 때 더하기를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제 변수에다가 문자 값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릴게요. 올리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우리가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이 많이 명칭을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를 이제 스트링 해갖고 str이라고 한번 변수명을 짓도록 해볼게요. str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문자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값을 넣을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뭐 1, 뭐 2 이런 값들을 넣었는데 문자니까 a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str은 스트링, 문자를 의미하는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tr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str1에는 a라는 값을 넣겠다 해가지고 str1하고 화살표하고 a 값을 넣었는데요. 기존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따옴표가 붙었죠. 숫자는 따옴표가 없었는데. 네, 문자열은 숫자와 다르게 입력할 때 앞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a 입력을 하면 str하고 1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a 값, 문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따옴표를 안 넣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2로 해보고요. 네, 만약에 따옴표를 넣지 않고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2를 입력을 했고요.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하고 h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h 값을 넣으면 네, 이렇게 객체 H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오류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로 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에다가 꼭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따옴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관계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큰 따옴표로 A 값을 넣었는데 아래에서는 str2에다가 H라는 작은 따옴표를 넣어갖고 문자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네, str2 하면은 H 값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는 숫자와 다르게 입력할 때 꼭 앞에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 또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가지 값들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 문자를 여러 개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요 값을 str3라는 변수명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문자를 여러 개 입력을 하셔도 값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tr4에는 네, 좀 띄어쓰기를 해서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Hello World 한번 해볼게요. Hello World.
네, 띄어쓰기를 했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를 해도 값이 잘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느낌표도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느낌표도 입력을 하면은 느낌표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문자 변수는 하나의 문자를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개의 문자를 이렇게 넣어도 잘 입력이 됩니다. 또 이것처럼 띄어쓰기나 아니면 이렇게 느낌표 같은 이런 음, 문구를 넣어도 특수 문자를 넣어도 이렇게 변수에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역시 위에서처럼 컴바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변수를 str5라고 한번 변수명을 짓고요. 컴바인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컴바인 함수에서 c는 네, 소문자로 항상 써주셔야만 하고요. 가로에다 넣어줄 건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문자에다가 따옴표를 꼭 붙여주시고요. 컴마로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마로 A, B, C, D, E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까지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str5 한번 네, 입력을 하면은 A, B, C, D, E의 값 여러 개의 값이 같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tr6 해갖고 역시 컴바인 함수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서는 한 가지씩 문자를 넣었다면은 이번에는 네, 좀 길게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Hello world is good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hello라는 값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띄고 world 그리고 띄고 is 넣어주시고 그리고 good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Hello world is good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로 된 여러 개의 단어로 된 값들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str6라는 변수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입력하시고 str6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Hello World is good. 이게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is하고 good 사이가 여기 좀 띄어쓰기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거는 이 띄어쓰기가 단어들 중 가장 긴 단어의 길이를 기준으로 띄어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s가 헬로 월드는 지금 5글자고 is는 2글자지요. 그래서 지금 단어가 긴 길이를 기준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is하고 good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숫자는 연산도 했었지요. 뭐 더하기 2도 해보고 각각의 그 변수마다 각각 더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문자는 사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면은 연산이 안 되는 거는 아실 거예요. 뭐 STR1에다가 더하기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자에다가 더하기 1, 요거는 지금 같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아무래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에러가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변수랑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